우리 승진행 보살님 마이크 켜시고요. 아, 네. 이 책 읽어보셨죠? 예. 예. 지금 보니까 잘 읽으셨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읽는 게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는 게 좋겠어요. 김홍근 교수님도 뭐 이거를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 KT 얘기 가끔 하셔요. 네네. 예. 네. 이 할머니 아직 살아계신가요? 아이, 그럼요. 네. 예. 살아있어요. 1986년에 43세였으니까, 예, 예. 1980, 43세. 86년에 43세니까 아, 36 더하면은, 43에 36 더하면은, 79세쯤 됐겠네. 지금 뭐, 78, 9세.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가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강경에 대하여 이거는 대명수 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세요. 금강경에 대하여 여기 네, 듣는 금강경에 자부터. 대하여. 예. 네, 듣는 자, 그는 눈 속으로 들으며 그 무엇도 아니면서 지금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존재하는 무를 본다. 올리스 스티븐, 눈사람. 금강경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은 바즈라 체티카 프라가파라 미타 수트라인데 다이아몬드 절단기 같은 초월 지혜의 경전이라는 의미다. 이 경전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유리를 자르는 듯이 의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고도로 압축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의 경전이므로 다이아몬드 절단기라고 한다. 학자들은 이 경전이 350년경에 쓰였다고 추정하지만 대승불교 경전의 일반적 관습에 따라 이 경전은 기원전 563년에서 498년까지 살았던 석가모니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금강경은 401년에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뒤 동아시아에 널리 전해졌고 선불교를 중심으로 여러 불교 종파에서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였다. 868년에 간행된 한문 목판본 금강경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중 하나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586년 앞선 것이다. 금강경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문학적인 텍스트가 아니며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반복되는 구절도 아주 많다. 그러나 중요한 가르침은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금강경의 저자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거나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가 없다. 글을 영리하게 구성하여 재미있게 만들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우리가 현실로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가 어떤 것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이든 세 번, 네 번이든 다시 말해 줄 것이다. 금강경은 선정 6대조 해능 스님의 이야기 때문에 특히 선불교에서 유명하다. 해능은 젊을 때 글자를 모르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날 가게에 뗄 나무를 한 더미 배달해주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한 스님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라는 구절을 들었을 때 해능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훗날 해능은 선사가 된 뒤에 금강경을 극찬했다. 부처님은 특히 상근기의 수행자들을 위하여 이 설법을 전하셨습니다. 금강경은 마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본래 지혜가 있음을 깨달으면 어떤 경전의 권위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명상으로 자기에게 본래 있는 지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근본적이고 전복적이며 그 안에 담긴 말조차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며 독자들이 어떤 영적인 관념에도 심지어 무와 같이 엄밀한 관념에도 안주하지 못하게 한다. KT의 탐구처럼 금강경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다. 예, 거기까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해서 이걸 이제 월리스 스티븐스의 이 눈사람이 스노우맨입니다. 더 스노우맨. 눈사람에 대한 시 중에 이제 끝부분인데, 듣는 자, 그는 눈 속에서 들으며 그 무엇도 아니면서 지금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존재하는 물을 본다. 이게 뭐 잘된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눈사람은 선가에서 뭐 돌장승이 춤을 추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사람은 우리 선문답하고 이럴 때 기관목인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기관목인. 괴뢰, 꼭두각시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를 이렇게 다 읽어봐도 뭐 누가 눈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가문비 나무나 아니면 향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눈과 얼음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의 시가 그런 시인데 눈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는 우리가 우리 그 육신이라는 몸을 입듯이 그 나무들이 눈이나 얼음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사람이라는 건 능동적이지가 않잖아요. 눈사람은 뭐 눈사람 이마 한 대 때렸다고 눈사람이 아야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눈사람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재롭지 못한 오온에 묶여서 자유자재롭지 못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뭐 돌장승이니 꼭두각시니 기관복이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눈사람, 이 시인이 이제 뭐 불교를 알아서 쓴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영어 원본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같이 보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를 갖다 놓은 거는 바로 금강경에서 그 무아를 주장하잖아요. 공사상, 무아사상을 주장하는 그거하고 이 시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금강경 산스크리트 이름이 이 바즈라 체디카 프라주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프라주냐 이렇게도 읽고 프라갸 이렇게도 읽어요. 이거를 보통 그 프라갸 JNA 이렇게 쓴 거를 갸로 읽어요. 그 프라갸 파라미타 수트라. 프라주냐 파라미타 수트라는 바냐 바라밀경이죠. 프라주냐 파라미타 여기 흐리다야 수트라 이렇게 하면은 바냐 심경이 되잖아요. 흐리다야가 심이니까 심장 핵심되는 경전. 근데 이제 이거는 흐리다야가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바즈라 체디카가 들어갔죠. 바즈라는 금강이죠. 저희 이거 금강 모임이잖아요. 체디카는 이게 능단이에요. 능이 끊는다. 번역하면 능단 금강 바냐바라밀경이에요. 또는 금강 능단 바냐바라밀경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금강으로 능이 끊는 그 도피한 지혜경이죠. 그러니까 뭘 끊냐면 번뇌를 끊는 거죠. 금강으로 능단 번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절단기 같은 초월 지혜의 경전. 이게 이제 프라주냐가 지혜고 파라미타는 도피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로 초월해 간다라는 거잖아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초월 지혜 경전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지혜의 완성. 영어에서는 보통 이제 그 뜻대로 하면 바냐바람 읽다가 이제 도피안 지혜, 피안에 건너가는 지혜 이렇게 돼 있는데 지혜의 완성 이렇게 번역을 하죠. 바냐바람 읽다를 perfection of wisdom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의 완성 이렇게 번역.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유리를 자르듯이 이게 의혹 번뇌를 자르는 거예요. 번뇌를 잘라버릴 수 있는 고도로 압축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의 경전. 그러니까 능단 금강이 절단기 다이아몬드라는 얘기죠. 다이아몬드 절단기. 350년경에 쓰였다라고 하지만 더 일찍 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세기경에 반야경전들이 생겼거든요. 대승불경전 관습에 따라서 기원전 563에서 498이 맞을까요? 부처님이 563년 BCE죠. 기원전. BC 563년에 태어나신 걸로 치면 열반하신 건 언제겠죠? 80세 열반하셨으니까 483이에요. 563, 483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한 60몇 세 열반하셨다는 얘기. 안 맞죠? 563은 맞아요. 463, 뭐 563,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 800 몇 년 이런 기원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563, 483 이 설을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498은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수보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거는 구마라지밥이 이제 제일 먼저 번역됐는데 6개의 번역 경전 중에 이게 403년입니다. 이거는 401년이 아니고 403년. 그리고 이제 선불교를 중심으로 여러 불교 종파에서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그 달마대사에서 사조 도신대사까지는 능가경이었죠. 근데 이제 오조 홍인대사부터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오조 홍인대사 밑에 있던 거사가 여관에 들어가지고 뗄나무를 시키고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해영 스님이 이제 스님이 되기 전이죠. 뗄나무 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무꾼이었죠. 여관에 나무꾼이 이제 그 나무를 팔러 갔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대목을 읽는. 그러니까 글자는 읽지 못하지만 뭐 듣는 거는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글 못 읽는 문맹이라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능 스님도 글자는 못 읽지만 중국말 하는 건 알아들으니까. 이 868년에 간행된 한문 목판본 금강경이 이제 현재 금강경 책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제일 오래된 건데, 번역은 물론 403년에 됐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 도낭본 금강경, 도낭본 금강경이고, 대형 박물관 아니에요. 대형 도서관이에요.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브리티시 뮤지엄이 아니고, 대형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중인데 이거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587년 앞선 거예요. 586년이 아니고 구텐베르크 성서는 1455고 이거는 868이니까 1455에서 868 빼면은 587이 되죠. 586이 아니고. 예.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성서는 인쇄본이죠. 팔자 인쇄본. 이 868년 대형 도서관에 있는 거는 이거는 목판본이에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직지가 78년 앞선 거죠. 이 구텐베르크 성서는 1455년에 인쇄됐는데 직지는 1377년에 인쇄본이 됐고 1년 뒤인 1378년에 목판본이 됐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쇄본은 학원밖에 없는데 목판본이 상하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인쇄본만 사람이어서 있었다면 파리에 있는 인쇄본만 있었다면 학원밖에 없었겠죠. 금강경은 이제 대화체인데 문학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플라톤 대화 같이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반복도 많이 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재미있게 하려고 애쓴 것도 없고 그냥 내용을 전하는 거죠. 예. 금강경 자체가 그 원래 처음 만들어진 그거보다는 조금씩 군더더기가 붙은 부분들이 있어요. 금강경에. 예,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였던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금강경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었죠. 기자인데. 그게 아니고. 비가 아닐지죠, 아닐지. 예? 비 하면은 내리는 빈지 무슨 빈지 모르잖아요. 아니 비자. 아닐지. 비할 때 비자로 이렇게 한자로 딱 제목이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군더더기로 끼어 들어간 거는 이제 다 뺀다고 노력을 많이 한 건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뭐 그렇게 잘 제대로 잘 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도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금강경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라는 그 금강경을 한번 보면 그래도 그냥 일반 금강경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체계가 잡히실 거예요. 이제 육조 해능 스님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언하에 변호해가지고 부모님이 홀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그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놓고 이제 바로 육조 해능 스님한테 찾아가잖아요. 노행자.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찢는 게 이제 보림을 하는 거였죠. 깨달은 후에 보림. 그래서 그 노행자가 이렇게 등치가 큰 게 아니고 조금 해가지고 디딜방아인데 그게 몸무게가 적당히 나가야 디딜방아를 이렇게 디뎌서 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슴에다 바위를 안고 했다는 거잖아요.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뗄나무 배달해주고 그 금강경 독성하는 소리 이게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응무소지 이생기심 이 대목이죠.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제 소위경전으로 해서 극찬을 했다. 그런 얘기죠. 금강경은 마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어떤 권위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끊임없이 명상으로 이게 띄어쓰기가 틀렸죠. 명상으로 자기에게 본래 있는 지혜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드러내면 된다라는 거죠.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금강경은 근본적이고 전복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도된 거를 다시 전도시키는 거죠. 그렇죠? 전도 몽상을 이렇게 거꾸로 된 거를 한 번 더 거꾸로 만들면 바로 되죠. 그렇게 전복시켰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조차 이제 계속 허물어뜨리고 그 어떤 관념에 매이지 않게 집착하지 않게. 그러니까 무아 이렇게 하면 무아라는 또 개념을 만들어서 무아라는 개념에 또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KT의 탕고처럼 금강경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한테 이제 계속 가르쳐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했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오늘 읽는 거는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강경에 이제 4구계가 있죠. 4구계가 더 여러 개 고르려면 고를 수 있지만 이제 대개 이 4가지가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그런 건데 4구계 핵심 사상을 간략한 4구의 형식으로 요약한 개성에서 5분, 10분, 26분, 32분 이렇게 4개의 분에 나오는 건데 그 열의실견분에 나오는 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범, 소유상이죠. 있는 바, 모습이 있는 바의 것이죠. 형상이 있는 것은 계시어망, 모두개자죠. 모두가 다 허망하니 약견재상비상이면 만약에 재상이 상아님을 보면 이런 거죠. 이게 가상가명인지를 알면 이런 뜻입니다. 재상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변치 않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연기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기약전 연멸양망이잖아요. 이렇게 변천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정해진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것처럼 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게 아닌 걸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 열애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제5 열의실견분에 나오는 사구계고 그 다음에 10 장엄정토분에 나오는 이제 사구계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 나오는 거죠. 불응주 색생심 색에 마땅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 마땅히 그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육경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응무소지 생기심.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KT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각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집착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생각의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를 해서 그 생각이 나를 놓게 만든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생각을 놓는 게 아니고 생각을 이해하면 이렇게 깊이 천착을 해서 생각을 이해하면 생각이 나를 놓아주는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어떻게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시키느냐 그게 KT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경전이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를 얘기하는 게 그 KT라고 그랬죠. How. 어떻게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냐.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마음에다가 질문을 퍼부어대 가지고 그 마음이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게. 26 이제 법신 비상분에는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그 사도를 행함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육사 외도처럼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아까는 이제 상이 상하님을 보면 능히 열애를 보리라. 이건 긍정적인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든지 내 음성이 나라고 생각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형상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형상에 매인 거로서는 내 진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애를 못 본다 그 얘기죠. 네 번째는 이제 그 제일 끝에 32분이죠. 응화비진분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여계전 응적여시관 일체유의의 법 그러니까 생멸 변화하는 법이죠. 인연생멸에 따른 법. 유의무의가 노장에서 얘기하는 유의무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불교에서 유의는 생멸 변화하는 인연에 따르는 게 유의고 무의는 인연을 초월하는 거, 인연을 벗어나는 게 무의죠. 일체유의법이라는 거는 생멸 변화하는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몽환포령이죠.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여로 여겨전 또 뭐와 같으냐면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게 다 이 연기로 일어났다 쓰러지고 이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쓰러지는 거죠. 변천이 빨라지는 거죠. 다. 꿈, 환,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일체유의법이 다 이런 거여서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진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실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어떤 모습이 있고 그걸 있다고 인정하는 이런 것들은 실상이 아니고 가상가명이라는 거예요. 가상가명인 걸로 관하면 그렇게 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가상가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강경 다 끝났는데 이제 저 책 덮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 금강경의 그 한역이 6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바즈라체디카, 능단건강, 뿌라기아 파라미타, 바냐바라밀타, 수트라 경 이렇게 되죠. 또는 그냥 바즈라체디카 수트라 이렇게 하면은 능단 경 이렇게만 되는 거죠. 능단 금강경, 능단 금강경 이렇게 하는 거죠. 바냐바라밀이 없이 능단 금강경. 그 다음에 아랴 바주라 체디카 부아가바티 뿌라기아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랴는 성, 금강, 능단, 부아가바티는 이게 이제 세존 이런 뜻입니다. 세존, 바냐, 바라밀경 이런 거고 영어로는 이제 다이아몬드 수트라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금강, 바냐, 바라밀경 또는 능단, 금강, 바냐, 바라밀경 금강, 능단, 바냐바라밀경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줄여서 그냥 금강경 이렇게 하죠. 6가지 번역이 이제 한문 번역이 요진 시대 403년이죠. 401년이 아니고 403년에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게 이제 제목이 금강바냐 바라밀경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이거는 대정신수 대장경의 반야부 중에서 되게 8부고 이제 7부가 좀 있고 8부에 235번경에 그래서 이게 제일 금강경 중에 제일 널리 유통되는 거예요. 구마라지바의 금강반야바라밀경. 그 다음에 이제 부기 때 509년에 보리유지가 번역한 게 이제 역시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게 3개죠. 보리유지 거도 그냥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해서 235번 바로 다음 번이죠. 236권. 이게 236은 A, B 이렇게 2개가 있다는 얘기고 562년에 이제 진제 파라마타죠. 파라마타가 번역한 금강경은 이제 8부 237번 이게 6, 5, 6, 7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다르마 구타가 이제 수나라 때 605년에 번역한 또 이제 능단이 붙였죠. 금강능단 바냐바라밀경 238번경 그리고
당나라 때 수안장, 현장 스님이 648년에 번역한 거. 이거는 이제 따로 하나로 번역한 게 아니라 반야 600부의 그 대반야경을 이제 번역을 했죠, 현장 스님이. 그 대반야경 번역한 중에서 577번째 경에 600권 중에서 577권째 그 능단 금강분, 그러니까 대반야경의 한 분이죠. 능단 금강분. 인데 이제 몇 회 이렇게 할 때로 치면 9회. 예, 이거는 이제 703년 당나라 의정이 번역한 능단, 여기는 금강능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능단 금강 이렇게 됐죠. 바람일대경. 이게 239번. 여기 238번까지 있었죠. 현장 거는 7부에 대반야경이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8부가 아니고 이제 7부에 220권째에 있는 거고, 대정 신수대장경 번호로는 의정권은 이제 8부에 아까 238번 다음에 239번으로 이렇게 들어요. 6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앞에 나온 시에서, 그러니까 눈사람이라는 게 기관목인 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기관목인을 알거나 뭐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미국 시인인데, 예, 월리스 스티븐스, 1879년에서 1955년 사이죠. 1951년에 그 불교의 길 콘스가 쓰기 그런 무렵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그래서 미국 시인 그 풍부한 이미지, 난해한 은유를 특색으로 삼았고,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뭐 볼링겐상, 전국 도서상 뭐 이런 거를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보험회사에 이제 변호사로 일하는 게 주업이었고, 틈틈이 시를 쓴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기관목인이라는 거는, 기관은 이제 조작장치죠. 무협지 많이 보신 분들은 기관목인 얘기 많이 나오죠.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은 로봇이에요. 예. 그 무협지 로봇들이 나오죠, 기관목인. 꼭두각시를 뜻한 거고, 중생은 오온의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거를 이제 기관목인의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고 그러려면 상, 일, 주제 3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하고 하나의 단위, 유니티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무아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관목인 눈사람 이런 건 다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어가 사실은 이 앞에 for the listener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분이 편의상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The listener who listens in the snow. 그러니까 눈 속에서 듣고 있는 듣는 자 이런 뜻이죠. And nothing himself라는 거는 무아란 얘기예요. not self란 얘기죠. 무아. 무아인 그놈이 주시한다는 거예요. beholds. Nothing that is not there. 거기에 없는 놈.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그러니까 부존재하는 무물이죠. nothing이니까. 무물과 그 다음에 the nothing that is. 이거는 거기에 있는 무. 그러니까 이건 무를 이제 개념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존의 무물이라는 거는 이게 그 묘유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인데 실제로는 그게 묘유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현상의 그 바탕에 있는 공, 이게 이제 진공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영어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들으니까 예. 그냥 해설된 것보다는 네, 더 감이 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이 번역하신 분이 이 시가 이제 좀 난해하다고 돼 있잖아요. 월리스 이 스티븐스 시가.
그래서 이제 그 시 전체를 살펴봐도 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예, 금강경하고 맞는다고 그래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강경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예요. 맞는 것도 같아요. 금방. 네. 뭐 시인이 맞다 그러면 확실히 맞는 거지. 아니고요. 맞아요. 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